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총괄 선대위원장 등의 자리도 제안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습니다. 거대 정당을 이끌어본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서로 물어뜯기밖에 못하는 고래 두 마리가 싸우는 동안 여러분이 모아주시는 십시일반의 밥을 많이 먹고 크겠습니다. 다시는 투표용지가 정말 어려운 킬러 무랑처럼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변화와 승리에 대한 확신을 두고 이 길을 즐겁게 걷겠습니다. 제가 보기보다도 저래도 팬클럽이 많습니다. 이렇게 유승민 팬클럽을 그대로 계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오늘 기자회견문을 쓰고 보니까 생각보다 좀 깁니다.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한 3분의 1 정도로 줄였더니만은 A4용 5장이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아마 언론인들 취재하실 때 전문은 아마 그대로 제가 읽어가지고 제가 고생이 없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정치를 시작한 지 12년째 되는 오늘을 그날로 정해놓고 지난 몇 달간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함께한 세월, 가볍지 않았던 영광의 순간들과 분노의 기억들은 교대로 제 팔을 양쪽으로 잡아 끌었습니다. 저를 대표로 선출해 주셨고 각자의 위치에서 대선과 지선 승리에 앞장서 주신 당원들께 그동안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감사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선의 연승은 당원들의 도움과 사랑 없이는 이뤄낼 수 없었습니다. 탄핵의 상처를 겪은 당원들에게 어떻게든 승리의 기쁨을 안겨야 하는 당위적 목표 속에서 때로는 대선 후보를 강하게 억제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당내에 시대착오적 관행과 그리고 관성과 강하게 맞서야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좋았던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불편하셨던 당원이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호사가들은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의 현 상황이 그토록 안 좋다면 지금은 때를 기다리고 기회를 보라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3년 전에 저라면 아마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와신상담, 과하지옥과 같은 고사성어를 되뇌며 당을 위한 헌신 같은 여의도 방언을 입 밖으로 내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냐는 자세로 때로는 영달을 누리고 때로는 고생을 겪으며 만수산 드렁칠과 같이 얽혀 살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미 몇 달 전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총괄 선대위원장 등의 자리도 제안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 선택은 제 개인에 대한 처우 그리고 저에게 가해졌던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봤습니다. 비상상태에 놓인 것은 절대 당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대한민국이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탄핵을 겪으며 비선은 있고 비전은 없는 대한민국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가 모든 유무형의 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그 모습, 그 사람 앞에서 법과 상식마저 무력화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저의
그리고 국민 모두의 트라우마일 것입니다. 저는 잠시 보수 정당에 찾아왔던 찰나와도 같았던 봄을 영원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스스로를 다시 한번 질책하고 반성합니다. 그들의 권력 욕을 상식선에서 대했고 진압하지 못했던 오류를 반성합니다.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사람은 절대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바로 미래여야 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도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청산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시민들을 이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상득지, 마상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계속 그 천하를 말 위에서 다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까? 정치는 대중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꾸는 노력입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는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한 검투사의 검수를 즐기러 콜로세움으로 가는 벌길을 멈춰주십시오. 시민 여러분께서 수고로우시겠지만은 아고라에 오셔서 공동체의 위기를 논의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에게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세를 고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논리에 휩싸여서 우리 팀에 발생한 문제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고 그 모습에 정작 미래를 고민하는 젊은 세대는 정치를 내로남불의 장으로 보며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학교에서 이상을 가르치면서 이상적이지 않은 현실을 강제하는 이중적인 대한민국으로 남아있어야 합니까? 참되어라 바르거라 선생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면 딜레탕트가 되어서 조소를 받고 교과서로는 민중한거인 4.19와 5.18을 가르치면서 민주주의의 근본이 무너지는 현실을 놓고 투표장에서는 차악을 선택한다는 미명하에 진영 논리로 일관합니다. 배운 대로 살지 못한다면 배워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과거 정치 군인들은 북한의 위협을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선포를 통해서 많은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놀랍게도 소위 직업군인이라는 그들은 실제로 쿠데타를 위해 전방사단까지 동원하는 등 국가 안보를 최우선에 놓고 일을 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당대표가 모두 군인인 시절을 겪어내고 이겨냈던 우리가 왜 다시 한번 검찰과 경찰이 주도하는 정치적 결사체 때문에 중요한 시대적 과제들을 제쳐놓고 극한 대립을 강요받아야 합니까?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 그리고 손자, 손녀의 미래가 단순히 조금이라도 덜 나쁜 사람에게 맡겨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황당한 검투사 간의 랠리를 이어가는 것입니까? 그 랠리를 여러분께서 즐겨주시니까 어느 정치 세력도 미래와 대안을 놓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생산적인 경쟁을 하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위기입니다. 절망의 줄다리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정체된 사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거부할 수 없는 도전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신당에서는 이러한 위기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해열제와 진통제를 남발하여 이제는 주사바늘을 어디에 꽂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는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다루겠습니다. 누군가가 또다시 콜로세움에서 상대를 빌런으로 만드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저는 100번 고쳐 죽어서라도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아고라로 다시 돌아와 다시 미래를 이야기하도록 강제하겠습니다.
몇 가지 생각나는 시급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공계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반도체 웨이퍼와 포토 마스크를 흔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의대 정원을 3배 가까이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면 최상위급 이공계 인재들은 연구개발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의대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면서 고장나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어야 합니까?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등록 인원의 절반이 이름만 올려놓은 가짜 대학생인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이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지원에 무조건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교육개혁입니까? 사학재단과 교원들의 표만 두렵고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저출산의 여파로 전방을 지킬 병사가 부족해졌다면 적극적인 감군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의 모습일 것입니다. 감군 계획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이야기라고 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집입니다. 상대에 대한 극한 부정 속에서 나온 대안이 120kg이 넘는 고도 비만자까지 군복을 입혀서 휴전선에 세워놓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책임한 정치의 민낯입니다.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하면서 잘하는 학생들에게 미적분과 기하마저 수능 시험 범위에서 제한다고 한다면 학생들은 줄어든 평가 범위 속에서 소위 매력적인 오답을 통해 변별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까? 벡터와 미적분을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평가받지 못한 학생들은 해외의 이공계 인재들과 어떻게 경쟁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국민연금의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또 결론은 뻔하게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방향으로 날 것이라고 다들 예측합니다. 이것이 해결제이지 어떻게 근본적인 연금 개혁일 수 있겠습니까? 적립식 국민연금이 저출산과 맞닥뜨려 한계에 이제 도달했고, 지금 이대로 가면 지금 연금을 납부하는 세대는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부가식으로 전환을 조금씩 준비하자는 그 바른 이야기를 왜 시작하지 못합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위의 열거학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권력을 가진 그들은 앞으로 길어야 10년 이상 정치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임기 중에만, 내 정치 생명이 다 하는 데까지만 큰일이 터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그들의 정치가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정치일 수가 있겠습니까? 무책임한 현재의 위정자들과 다르게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주장과 선택에 대해서 30년 뒤에도 살아서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누가 내는 대안과 제안이 더 진실하고 절박하겠습니까? 프랑스의 마크롱이 표 떨어질 각오로 연금개혁에 몸을 던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마크롱은 본인의 삶 언젠가 연금 고갈의 파고를 그대로 맞닥뜨릴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진실하게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논리와 이성은 사라지고 선악을 가르는 무부의 칼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써버리는 야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모난돌이 정맞는다, 절대 나대지 말고 큰 덩어리에 의지하라는 말을 저에게 할 겁니다. 오직 제가 믿는 것은 용기와 올바름의 힘입니다. 저는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 칼날을 두려워하거나 순치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가 상계동에서 제 뜻을 밝히는 것은 정치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정치를 하는 이유를 다시 새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고향 상계동을 좋아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평균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20만의 상계동이고 많은 사람들이 거쳐간 곳이기 때문에 지금 듣고 계신 시민 누구나 높은 확률로 상계동에 지인이 있으실 겁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의 도시, 가진 것이 많기보다는 꿈꾸는 미래가 많은 그런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서울 시민이지만 가장 먼 거리를 출퇴근해야 하는, 그리고 좋은 학군을 위해서 구축 아파트에 사는 것을 감내하는 그 일상 속에는 지금의 불편함을 다소 감내하는 사람들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어디서 정치하더라도 상계동 사람들의 바람대로 내가 먹고 즐길 것을 아끼며 된 아이의 교육비가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4호선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까지 20분간의 부대낌 속에서 졸고 있는 어떤 가장의 고단함을 새기겠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은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와 군인 아파트를 끼고 있는 상계동에서 살면서 100만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는 미래 속에는 누구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교사로서의 소명의식 외의 다른 것을 강요받지 않고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 국가와 국민 외에 충성할 대상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아픈 사연과 박정훈 대령의 고난서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데 정치권은 이미 이슈를 덮는 방식으로 어떤 해법도 없이 바뀐 거 없이 이것이 잊혀져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하는 신당은 이런 일련의 아픔과 부당함을 절대 잊고 지나쳐가지 않겠습니다. 몇 개의 의석을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확실하지도 않은 누군가의 말에 신빙성이 없고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의석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사게 될 주식 중에서 가장 큰 수익률을 담보하는 주식은 바로 이 신당에 투자하는 지지와 성원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을 상속세 한 푼 없는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이준석이 정당을 끌어갈 돈이 있느냐, 사람이 있느냐 설왕설래합니다. 3천만 원으로 전당대회를 승리하는 방식이 정치개혁의 실증적인 사례였던 것처럼 나눠줄 돈과 동원할 조직 없이 당을 만들어 성공한다면 정치의 문화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미래의 정치로 초대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때 우리에게는 십시일반에 밥 한 숟가락씩만 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에게 모인 돼지 전통을 기억하는 우리가 20년이 지난 지금, 모든 것이 더 발달한 지금 왜 그 방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거대 정당을 이끌어본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방영된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새우가 고래를 이기는 방법을 진도준이 이야기합니다. 새우 몸집을 키우는 거죠.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지 않을 만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시간은 새우 편 아닐까요? 서로 물어뜯기밖에 못하는 고래 두 마리가 싸우는 동안 담담하게 많은 시민들의 희망을 머금고 미래를 그리면서 여러분이 모아주시는 십시일반의 밥을 많이 먹고 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가 움츠린 눈 덮인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막아보라고 해도 민주화는 필연이었습니다. 상대 정치 세력을 악의 상징, 빌런으로 만들어 콜로세움에 세우는 검투사 정치는 월륜, 즉 보름달과 같아지게 되어 있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생산적인 정치는 월신, 초승달과 같이 차오릅니다. 자연의 섭리가 무서운 것은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점에 있습니다. 눈은 항상 녹습니다. 그래서 봄은 항상 옵니다. 보름달은 항상 집니다. 그리고 초승달은 항상 차오릅니다. 내년 4월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상계동의 꿈, 보편적인 민주시민의 고민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여러분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정진하겠습니다. 희망의 언어로 우리가 미래를 키울 때 다시는 투표용지가 정말 어려운 킬러 무랑처럼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행복한 선택이 가능한 그날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만의 넥스트 스텝을 걷겠습니다. 변화와 승리에 대한 확신을 두고 이 길을 즐겁게 걷겠습니다. 훗날 오늘의 제 약속이 상계동 마포 참숯갈비 선언이라고 위키 한자락에 기록될 수 있도록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3분의 1로 출연돼 이렇네요. 예,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을 것이고 앞으로 때가 될 때마다 언론인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탈당 열심 그리고 창당 열심까지를 담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언론인들의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네, 육성을 해주십시오. 네. 또 하나는 이제 어제 한동훈 위원장도 취임사 밝히면서 달라져야 된다.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변화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변화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하신 건지 왜 이렇게 판단까지 가져야 되는지.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바로 민주적인 권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민주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확인된 지지와 성원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선출되지 않은 지도부가 그런 일을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회견문에서 담아 쓴 내용들 작구에 대한 해석 같은 경우에는 언론인분들께서 많은 자유도를 가지고 해석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방금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장관을 염두에 두고 썼다기보다는 지금 작금의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그 국가를 운영하는 세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집단이 아주 동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들께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죠? 예. 신당 창당 국가인데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설명해 주세요. 예, 신당 창당의 로드맵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아마 지금 이 시각 과천 선관위에서는 저희 측 관계자가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를 아마 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된다면은 아마 오늘부로 창당준비위원회는 가칭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발족했음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정당의 창당 과정과 마찬가지로 시도당을 결성하고 중앙당을 등록하는 절차로 이어질 계획이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례허식이 없는 형태로 시도당 대회 같은 것들은 간소화해서 진행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예. 오늘 이제 진영 보면 그 함께하는 사람이 없지 않냐, 외부 살짝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건 또 제가 이 탈당하고 창당하는 과정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제까지도 평론가들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준석이가 한동훈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까지 붙잡아달라고 하는 거다. 그런데 탈당하지 않을 거다. 너는 망했다. 저주를 다 퍼부었죠. 그런데 언론인들이 저에게 전화 걸어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이미 4일째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전화를 받을 기대도 하지 않았고 할 생각도 없었으며 저는 결심을 굳히고 이 행동에 나선 것이고요. 합류하는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는 당연히 저희가 차근차근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천하용인팀의 합류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명징하게 말씀드린 것이 김용태 최고위원은 개인의 고민 때문에 합류하지 못했지만은 다른 분들의 거치는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지만은 아마 곧 알게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분들한테 부탁한 것은 가장 명예로운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본인의 뜻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저희 추억이 있는 마포 참숯갈비를 선택한 것이고요. 각자 무슨 선택을 하는지는 저는 지켜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미 신당을 창당한 제3지에 대해서 대통령께 많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그 지향점이 같다면 혹시 국자연당을 창당하시더라도 그러한 세력들과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예, 제가 오늘 이 숯불갈비집을 고르니까 어떤 분들은 해석을 과도하게 하셔가지고 혹시 예전에 불판 갈아야 된다고 오늘 이야기하셨던
노회찬 전 의원을 생각하면서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참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은 노회찬의 정의당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계동에서 정치하셨던 읽을 때 눈물 안 나서 노회찬을 때 눈물 나겠네. 근데 제 선배이기도 한 노회찬 의원이 하고자 했던 노동의 가치까지는 제가 하는 정당에 당연히 편입시킬 생각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스펙트럼과 함께하겠다. 그리고 아까 언급해주신 내용 중에 새로운 선택이나 아니면 한국의 희망과 같은 기창당된 정당과의 연대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양양자 의원과 금태섭 의원과는 매우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스펙트럼의 다도 아니고 그것이 처음 시작하는 스펙트럼도 아닐 것이며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정의당에서 노동의 정의당까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는 노회찬 대표께서 계셨던 시절의 정의당과 지금의 정의당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정의당의 모습과는 약간 차이를 두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내년 총선에 모험당에 출마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상계동을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잠시도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신당을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제가 신당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역할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 맞게 제 것이 선택을 할 것이고, 만약에 제가 어떤 상계동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신 상계동 주민들과 당원들에게 지체 없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절대 지금 어떤 상계동에서의 어떤 가능성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의 가능성을 놓고 저울질하거나 간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 역할에 있어가지고 다른 역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또 하시죠. 네. 네. 한동훈 장관과 저는 이제 경쟁자의 관계로 들어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쟁자라는 관계는 저희가 부인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형성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한다는 그 혁신에 있어가지고 좋은 혁신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께서 지난 한 이틀간 언론인들 앞에 서서 하신 말씀들도 저는 잘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말하자면은 아직까지 내용이 나온 것 같지 않아가지고 제가 평가를 하긴 어렵지만 아마 어려운 과정들이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는 만약에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장관을 보좌하는 우리 당의 훌륭한 사무처 당직자들이 모두 저와 같이 승리를 일궈낸 그런 당직자들입니다. 제가 당을 떠나면서 사실 제가 대표직을 떠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승리를 이끌었던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이 저와 함께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그들을 꼭 활용해서 승리의 길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이 아마 선택일 것이고요. 좀 오늘 저도 그 타이핑 친구로 받아봐서 좀 웃기긴 한데 흔히 이준석이 12년 동안 정치해오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매년 이준석의 대항마라는 타이틀을 들고 등장하는 분이 한 분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준석을 부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행보를 시작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는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대포 이론 같은 걸 부정하면서 나서시는 걸 보면서 좀 안쓰럽긴 한데 세대포 이론 아니고는 이길 방법이 없으실 겁니다. 지금 이준석과의 차별화를 하실 게 아니라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하십시오. 환자는 어디인지 항상 새기십시오. 한동훈 위원장 불출마 선언했는데요. 예. 대표님은 무조건 총선에 출마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해요. 예. 그리고 신당 창당의 가장 큰 목적 중에 이준석의 원내 입성이 있는지 궁금해요. 원래 불출마라는 건 현역 의원이든지 아니면은 당연히 이길 것 같은 사람이 하는 특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불출마 선언 같은 건 염두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딜 가나 도전자의 신세고 지금까지 3번의 낙선을 경험한 도전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총선 승리를 위해 도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제가 아까 제 당선을 목표로 하느냐라는 질문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선을 목표로 한다면 아마 이 창당이라는 선택 자체가 어쩌면 그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당선을 만약에 노리고 어떤 정치 행위를 계속 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훨씬 더 안정적인 선택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책임 있는 모 인사로부터 총괄선대위원장 등의 직위를 제안받은 바가 있다고 했는데요.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에 출마도 제안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전혀 동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정치의 출발선에 서서 그 당시에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다했던 제가 지금 와가지고 그 길이 땡길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신당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견마지로를 다할 뿐이지 제가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가지고 선택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질문? 예. 아까 총괄 선대위원장 혹시 그 강성구 선장 선거 전에 시점 말씀해 주시고 네. 당선 말씀해 주시죠. 전에도 제안받았고요, 후에도 제안받았고요, 계속 제안받았습니다. 예. 김기현 대표 아닙니다. 그걸 다음 아니에요? 예. 예. 계속 꾸준히 몇 달 동안 제안받았습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뭐 이낙연 저는 사실 소통을 즐깁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인들이 아시겠지만은 저는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TV 토론에 많이 임했고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와 만나는 것도 항상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예전에 이낙연 대표께서 최근에 이제 행보를 하시면서 민주당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행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낙연 대표 같은 정치 선배에게 어떤 재촉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기대하는 행보를 하는 것은 매우 예의에 맞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언급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우리가 하는 신당의 시도를 제3지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소위 말하는 제1지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그 제1지대와 제2지대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도리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거를 치르기 전에 제3지대 명칭을 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입니다. 네, 저는 최근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여러 인사와 교류하면서 사실 국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당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상황 속에서는 완벽한 동일성을 찾아서 헤매는 것보다는 같은 점을 몇 가지 찾아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아무리 저와 당적이 달랐던 인사라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김앤장 듀오보다 저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고 저는 국민의힘 내에 있는 인사들이 가진 두려움만큼 요즘 막말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오늘부로 또 이건 뭐 질문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은 어떤 언론인이든지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아마 보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라는 것은 제가 부정하고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당 창당 말씀해 주셨는데 네. 내년 총선에서 제가 이제 17% 18% 맞춘 뒤로부터는 점쟁이 문어처럼 돼가지고 계속 뭐가 수치를 맞추길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당의 의석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건 정확한 예측보다 다다익선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세상을 바뀌길 바라는 마음이 모일수록 더 많은 의석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저는 임계점이 있다 봅니다. 우리 신당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15% 20%를 돌파하는 순간부터 선거에 경제적 부담 없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많은 인재가 몰려들 것이고 30%에 달하는 순간부터 대한민국 정치는 완전하게 재편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실시간으로 목표치를 수정하면서 언론인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다익선 그리고
대한민국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 정도의 의석을 만들어 주시길 국민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좀 있으신가요? 예. 앞선 질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당이 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댄 비례정당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요거에 관련해서 지역구에도 후보를 낼 어떤 구체적인 청사진 그리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지금 저희 이제 저희 내부적인 조직본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 조직본부 내에서 이미 지지난주쯤부터 실무 작업에 돌입해서 온라인상으로 출마 의사를 밝혀주신 약 1,400여 명의 그 인재들 중에서 저희가 나름 이제 즉시 출마 가능 자원과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만나서 또 소통하면서 출마를 도와야 될 분들을 추려서 약 지금 최대한 60명에서 80명 정도 사이까지는 저희가 출마 가능 자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분들에게는 연락이 하나씩 이제 갔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개별적으로 그분들과 소통하고 제가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은 아마 시도당이 창단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인사들이 하나씩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 것이고 사실 선거제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을 신당에 주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을 공언했고 그렇기 때문에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냐에 따라 가지고 선거 전략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는 보수를 개혁하겠다고 나선 인사들 중심으로 보수 개혁 정당의 기치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당당하게 신당을 경쟁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 주시나요? 예. 이준석 대표님 하면 네. 은유의 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위주요? 메타포. 예. 은유의 귀재. 예. 은유가 이해를 여는 열쇠고 예. 또 창의의 산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천재의 표상인데 예를 들면 어저께는 한동훈의 설날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이준석 우리의 설날인데 이 상황 탈당하고 신당을 선언하는 이 상황을 한번 은유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를 한 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담담한 마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었다는 제가 숙려 기간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네, 제가 지난 10월달에 이것을 탈당을 공언한 뒤로 저는 하나의 흔들림도 없이 그래도 당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만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은 이혼을 경험한 느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씁쓸하네요. 네, 그런데 이혼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참 복잡한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앞으로 그 복잡한 감정 속에서 또 새로운 만남들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정치해 나가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도 있으신가요? 네. 구체적인 청사진 그리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지금 저희 이제 저희 내부적인 조직본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 조직본부 내에서 이미 지지난주쯤부터 실무 작업에 돌입해서 온라인상으로 출마 의사를 밝혀주신 약 1,400여 명의 그 인재들 중에서 저희가 나름 이제 즉시 출마 가능 자원과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만나서 또 소통하면서 출마를 도와야 될 분들을 추려서 약 지금 최대한 60명에서 80명 정도 사이까지는 저희가 출마 가능 자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분들에게는 연락이 하나씩 이제 갔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개별적으로 그분들과 소통하고 제가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은 아마 시도당이 창단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인사들이 하나씩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가야 되는 것이고 사실 선거제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을 신당에 주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을 공언했고 그렇기 때문에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냐에 따라 가지고 선거 전략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는 보수를 개혁하겠다고 나선 인사들 중심으로 보수 개혁 정당의 기치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당당하게 신당을 경쟁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 주시나요? 예. 이준석 대표님 하면 네. 은유의 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위주요? 메타포. 예. 은유의 귀재. 예.
실세고 예. 또 창의의 산실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천재의 표상인데 예를 들면 어저께는 한동훈의 설날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이준석 우리의 설날인데 이 상황 탈당하고 신당을 선언하는 이 상황을 한번 은유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를 한 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담담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었다는 제가 숙려 기간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지난 10월달에 이것을 탈당을 공언한 뒤로 저는 하나의 흔들림도 없이 그래도 당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만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은 이혼을 경험한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씁쓸하네요. 그런데 이혼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참 복잡한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앞으로 그 복잡한 감정 속에서 또 새로운 만남들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정치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질문도 있으신가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비대위를 넘어서지 못하면은 앞으로 이준석 대표에게도 뭔가 정치적으로 최대한 큰 위기일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어떻게 한동훈 비대위를 넘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랑 그리고 앞으로 총선 국면에서 창당이 될 경우에 국민의힘과 연대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아까 총선 이전의 연대 가능성은 저는 제하고 본다라고 이제 공언을 드렸고요. 총선 이후에도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은 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넘어서느냐가 저의 도전 과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선 다수 의석을 획득하는 것이 정당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과의 경쟁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의외로 매너를 지키면서 하는 혁신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경쟁입니다. 다만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의 세월이라고 하면은 권투 시합을 약속하고 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권투 그룹을 낀 상황에서 권투 시합에 나온다면 저는 항상 응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 팀의 특성이 꼭 칼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건 약간 불안하긴 한데 저는 이 권투 시합은 언제나 즐길 계획입니다. 혹시 질문? 예? 없으시면은 예. 예. 그 밖에 지금 이제 활발하게 활동해 계신 유튜버 분들의 감정, 복잡한 감정처럼 국민님도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다 이준석 제발 탈당하라고 방송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해도 난리예요. 하지 말아도 안 해도 난리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지난 2년 동안 국민의힘이 망가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윤핵관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준석 대책위원회를 했던 것이고요. 선거대책위가 아니었습니다. 맨날 어떻게 하면 집권한 뒤에 이준석에게서 권력을 탈취하고 당권을 탈취하고 오로지 독차지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선대위를 이준석 대책위원회를 만들어버렸고요. 지난 2년 동안 이준석 쫓아내고 나서도 무수히 많은 혁신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때리기로 일관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고 나서 거기서 이준석 탓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본성이지만 어쩔 수 없죠. 인생의 그런 어떤 고행이라 생각하고 다들 그 시간을 겪어내야죠. 지난 탄핵을 겪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 유승민 때문이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유승민 탓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승리하던가요?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은 시대의 과제들과 싸워야 됩니다. 지금은 저출산 그리고 그에 따른 병력 감소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주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비전을 보일 때 그것이 여당인 것이고 저는 그게 제가 바라던 여당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떻게 하는 거 보면은 사람 쫓아다니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책위원회, 이준석 대책위원회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죽었다 깨어나서는 못 이깁니다. 그거 안 돼요 그냥.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이 진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랬을 때 이준석 탓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국민들이 동감하겠습니까 거기에? 예. 아니 가만히 있던 이준석 내쫓은 것부터 시작했는데 누구 탓을 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아무리 휴가망치해도 그런 주장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여론조사 기관마다 틀리겠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면 제3지대 정당이 7%, 무당층이 17% 나타났는데 이런 움직이지 않는 굳건한 무당층, 중도층은 어떻게 공략하실 거세요? 우선 신당의 지지율이라는 거는 저도 바른정당과 새로운 보수당 등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출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당이 예고된 시점에 최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조정기를 겪은 다음에 선거에 다가갈수록 중도층과 무당층의 표를 흡수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지점에서는 내려가는 걸 최소화하고 올라가는 지점에서 올라가는 걸 극대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최근에 모든 유튜버들과 또 모든 언론이 솔직히 입을 모아가지고 이준석이 탈당 안 할 거다. 한동훈에게 전화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 제발 붙잡아달라고 울고 있다. 썸네일까지 만들어서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서 당장 노원병 저희 당원들도 저한테 가끔 궁금해가지고 진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와중에서 대중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의외로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제가 공언한 것에 대해 가지고 시건을 한 바가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행보로서 제가 앞으로 약속하는 것들 그리고 또 공언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가 실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시작이 반이라고요? 지금 시작을 저는 반이나 성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이 창당 안 할 거야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면은 저는 앞으로 그 사람들의 말이 앞으로도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진짜 상계동 여기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와보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예. 보통 1시간 정도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갈아타시면 1시간 반 넘게 걸리는 거고 지금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1시간 반 정도 더 걸릴 텐데 예. 상계동을 즐기고 가시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대표님 숨 잡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왜 그래? 봤을 때 쓸 수 있어요.